크리스마스 이브 당일에는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 정작 크리스마스 휴장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상승세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동반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어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안 그래도 연준이 집중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고용 쪽인데 고용과 관련된 경제 불안감이 조금은 커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 주요 지표들과 이슈들 어떤 것들 함께 점검해보면 좋을까요? 간밤 뉴욕 시장 마감 상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일제히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금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다우지수 0.07%가량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오른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0.05% 소폭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락 마감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하락률은 0.04%로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대체로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무엇인가 상승으로까지 굳건하게 이어지진 못한 그런 목요일장이었는데요. 이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연말 연시를 맞아서 거래량이 적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큰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했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고요.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시장에 아무래도 경계감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강함을 일각에서 보여주긴 했지만 계속 그러니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그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1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증가하기도 했고요. 또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다. 즉 돌아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에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자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대체로 조용한 시장이었습니다.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릴수록 쨍한 초록색과 쨍한 빨간색을 띠게 되는데 대체로 거무튀튀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큰 움직임이 조금은 적었던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브로드컴이 되겠는데요. 12월에 실적을 공개한 이후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고 있고 밤사이에도 우세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부터 하나하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웨드부시가 또 AI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이야기했습니다. AI로 인해서 내년은 애플의 황금 성장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300에서 $325로 한 단계 또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로젠블렛이 내년 상반기에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AI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아닌 메타가 될 것 같고요. $811를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될 텐데요. 전장에서 현대차 충전기 효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밤사이에는 소폭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애플입니다. 먼저 0.37%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0.25% 소폭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0.21%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장 초반 대비 그래도 낙폭을 줄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 0.85% 하락세였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도 0.24% 내림세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함께 보시죠. 메타 플랫폼스 0.74% 내림세로 그리고 테슬라도 조금 더 강한 하방 압력 1.8%의 하락세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M7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내림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형주가 힘을 못 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요 지수가 부진했던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일본 자동차주는 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혼다의 경우에는 닛산과의 합병이 공식화된 이후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 있고요. 또 토요타 모터도 한번 보시죠. 니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 임원을 익명의 소식통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토요타가 자기 자본 수익률 20%를 목표로 한다. 지금의 2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토요타 모터도 뉴욕 증시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혼다모터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티커명 HMC로 함께 보시죠. 4.11%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토요타 모터도 함께 보겠습니다. 무려 8.83%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3가지 추가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앞서서 히트맵을 통해서도 강하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12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월가의 그런 추천은 강력 매수지만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소폭 넘어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입니다. 신세계그룹과 50대 50의 합작 법인을 세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의 지마켓과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하나의 회사 합작법인을 만들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합작법인의 기업 가치 6조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기업이 탄생하는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게임스톱이 다시금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로어링 키티, 한때 게임스톱을 정말 밈 주식의 중심에 놨던 인물이 되겠죠. 이 인물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 상자 하나를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은 로어링 키티가 또다시 시장에 밈 주식을 통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자아내면서 게임스톱에 몰려들었고요. 이렇게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주가 오름폭을 보였었죠. 일단 브로드컴의 종가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2.29%의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49%의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브로드컴이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보시죠.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티커명 BABA이고요. 주가는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0.69%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시죠. 게임스톱이 되겠습니다. 5.91%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시장 최근에 또 10만 달러 선 가까이 갔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차트 지난 5거래일 동안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갑자기 뛰어 올랐다가 다시금 밤 사이에 조정을 받으면서 오전 4시 기준으로 9만 5천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식 한 가지 더 들어와 있습니다. KULR 테크놀로지 그룹이 비트코인 217개가량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잉여 현금 9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펼쳤던 전략,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좀 회사 매출을 창출해내는 그런 전략을 차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역시나 주가, 종목 주목을 받았죠. 비트코인 관련주 종가도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같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1.86%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테지도 이어서 보시죠. 마이크로스트래테지 4.78%의 하락률, 그리고 마라홀딩스 채굴 기업이 되겠죠. 4.22%의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KULR 경우에는 무려 40%의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겠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강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물 4.33%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0년물 4.6% 장중에 또다시 돌파했다가 그래도 4.579%로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WTI 소폭 하락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에서 나올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지만 강달러가 이 기대감을 또 상쇄시키면서 주가는 WTI 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제 금값도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0.72% 국제 금값은 강세를 보였죠.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다시금 좀 고조가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